뉴욕 총영사관이 오늘에야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경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업소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에서 취업 이민에 대해 일부 허용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 중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적자 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LG전자 신사업 건립 규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97명의 실종자는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오늘부터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도 벌써 열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현재까지 174명이 구조됐고 20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탑승자 중 97명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한인들의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는 합동 연결식이 거행될 때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총영사관 8층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오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분향소는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 의해 지난 22일 마련된 분향소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설치되면서 너무 더딘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포털 사이트에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헛걸음을 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총 4군데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관, 또 플러싱에서는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업소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1,000에 달하는데요.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으니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게 되고 업주들은 강력한 단속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잘못 부착했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업소들에게 발부한 벌금 티켓 건수는 모두 2,229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발부된 티켓 628개와 비교하면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 하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적힌 규격에 맞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부착하면 되지만 상당수 업주들이 지난해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옛 사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으나 전자담배 문구가 포함된 경고 사인으로 교체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벌금까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업주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뉴욕시는 전체 적발업소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조정 과정을 통해 최고액보다 적은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벌금 부과 전에 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가 취업 이민에 대해 일부 허용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 중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동시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 후에도 순위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 지침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30일 변호사협과 가진 이해 당사자 간담회에서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가 취업이민 청원서 동시 접수와 순위 전환 허용 내부 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는 고용주가 3순위와 2순위 취업 이민 청원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2순위와 3순위가 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막히게 되면 취업 이민 신청자는 순위 전환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3순위 신청자가 2순위 전환을 희망할 때 신청자는 3순위를 포기하고 2순위로 취업 이민을 다시 신청 접수해야 했습니다. 변호사협은 취업 이민 신청자가 I-140을 동시에 2개 접수하거나 순위를 전환하려 할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내부 지침이 다른 서비스 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 접수와 순위 전환 등의 까다로운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플러싱에 있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매각될 예정입니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매각 후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동포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법적 소유주인 최영태 씨는 어제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물 매각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건물 매각 뒤 모든 부채와 경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동포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인 사회에서 모금한 60여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지난 2006년 7월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회가 매입과 운영을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상환과 건물 관리 등 운영 비용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매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10년 모기지 체납으로 압류 위기에까지 몰리자 렌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규정 위반까지 해가며 보험회사와 학원 등 상용 오피스로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딩국에 적발돼 3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세입자 퇴거 명령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씨는 동포사회 자금 환원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특히 과거 건물 구입을 위해 성금을 낸 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신사옥 건립이 더 큰 장애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신사옥 건립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레코드지 인터넷판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밥 스미스, 킵 베이트만, 리처드 코디 등 상원 의원 3명은 포트리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팰리세이즈 절벽 인근에 35피트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5월 1일부터 착공되는 건물에 소급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LG 신사옥 건물은 143피트 높이로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설계대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LG 신사옥 건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주 상원 환경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LG 신사옥이 예정대로 건립되면 뉴욕 쪽에서 바라보는 팰리세이즈 숲보다 높아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자연경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3천여 명이 세금 보고를 마쳤고 약 4천만 명은 아직도 세금 보고로 분주한데요. 올 세금 보고는 e-파일링이 늘었고 디렉트 디파짓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에 비해 1%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통해 2013년도 소득세 가구당 평균 환급액이 2,686달러라고 밝히고 지난 2012년도에 2,659달러에 비해 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소득세 신고 건수는 지난 18일 기준 1억 3,117만여 건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억 3,020만 3천 건보다 0.7%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88%는 e-파일링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특히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e-파일링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소득세 환급을 받는 납세자 9,480만 9천 명 중 80%가량인 7,671만 4천 명이 디렉트 디파짓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IRS 홈페이지 이용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9% 줄었습니다. 이는 IRS가 홈페이지 외에도 IRS 투고 앱과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올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동성 커플들의 부부 합동 신고로의 수정이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교생 전체 졸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뉴저지 아시안 학생의 졸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공정책연구기관 시빅 엔터프라이즈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1에서 12학년도 뉴저지 아시안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5%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 전 인종 학생 평균 졸업률은 81%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94%를 기록한 버몬트와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의 아시안 학생 졸업률이었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뉴저지의 백인 학생들, 메릴랜드, 일리노이와 델라웨어의 아시안 학생이 각각 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졸업률은 저조했습니다. 각각 75%와 77%를 나타내며 전국 전 인종 순위에서 8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뉴욕주 전체 졸업률은 77%로 34위였습니다. 아시안과 백인 학생들의 졸업률은 각각 86%와 87%로 높은 편이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졸업률이 6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전국 고교생의 전체 졸업률은 매년 높아져 이번 조사에서 81%라는 역대 가장 높은 졸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국 고등학생의 졸업률은 2001년 71.7%를 보인 데 이어 2006년 73%, 2007년 74%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2011년 처음으로 80%를 찍으며 첫 80%대 졸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 벌금을 늘리고 환자 보호 법안을 강화해 의료 과실의 근본적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바바라 박서 연방상원 의원은 최근 의료 과실 보고서를 통해 전국에서 의료 과실로 숨지는 환자 수가 연평균 3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과실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심장 질환과 암 다음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의료 과실은 약물 부작용, 요로 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
9가지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195억 달러에 이릅니다. 생산성 손실분까지 합하면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박서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박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매년 수십만 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손 놓고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서 의원은 의료과실 벌금 한도액을 현행 25만 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 보호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근육 이완제 과다 복용 운전자에 의해 숨진 남매의 이름을 따 트로이 앤 엘레나 법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이외에도 의사를 상대로 한 무작위 약물 검사와 의사를 바꿔가며 약을 처방받는 약물 중독 환자 단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한도액을 인상하면 소송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환자들에게 갈 것이라며 의사와 병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